여러분, 만약에 한국은행이 직접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 대사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에 따르면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자 금융 AI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가지고요.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부터 은행, 카드사까지 이 인공지능 전환, 즉 AX라는 키워드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주머니 속 돈이 움직이는 방식, 그 근본적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부터 한번 보죠. 한국은행이 네이버랑 손을 잡고 중앙은행 최초로 자체 AI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뉴스죠. 아니, 국가 경제의 심장부잖아요, 중앙은행이. 근데 거기서 직접 AI라는 두뇌를 갖겠다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혹시 금리 결정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에도 AI가 관여하는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네, 수백, 수천 가지 변수가 얽힌 복잡한 경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금리를 0.25% 올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같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능력이 뭐랄까 한 차원 완전히 높아지는 거죠. 정말 SF 영화 같은 일학이네요. 근데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 문통 넘기조차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나 기존 대출 기록처럼 좀 딱딱한 금융 데이터만 봤다면요. 네네. 이제는 예를 들어 통신비를 꾸준히 냈는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 결제는 밀리지 않는지 같은 이런 비금융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는 겁니다. 아, 그런 데이터까지요. 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숫자로 보이는 신용은 낮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증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요. 금융 혜택을 못 받던 분들께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적인 평가 방식 대신에 뭐랄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AI 모델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게 상당한 모험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에 AI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건 AI를 그냥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AI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 활용의 문제다. 네. 초기에는 아마 소액 대출이나 중금리 대출에 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겠죠. 이게 금융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금융사에게도요? 네. 기존 방식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숨은 우량 고객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결국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결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성장펀드나 국가 AI 육성 계획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다 이런 큰 그림의 일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몇몇 기업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밑바닥에는 데이터 안보라는 거대한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데이터 안보요? 네. 최근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계약이 막 한국 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아, 네네. 뉴스에서 봤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데이터는 석유나 반도체처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해외 클라우드에 마냥 맡겨둘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행정 같은 핵심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는 건 유사시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소버린 AI 요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소버린 AI 요새요? 와,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막연한 디지털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 영토 안에
우리 법의 통제를 받는 물리적인 데이터 금고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데이터 금고. 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금융정보를 보관하는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볼트, 뭐 그런 거죠. 와, 한국은행이 자체 AI를 구축하려는 것도 결국 우리의 핵심 경제 데이터를 우리 요새 안에서 지키고 분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데이터 금고를 짓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요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에 사는 개개인들의 문단속이 허술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전략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지키는 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아주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당장 오는 8월부터 해외 직구를 할 때 금융거래처럼 본인 인증, 즉 이중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서죠. 아, 저도 모르게 제 통관 부호로 이상한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거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귀찮겠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꼭 필요한 조치 같네요. 그렇죠. 편의성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얻는 트레이드오프죠. 네. 한편에서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NH농협은행이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경찰도 예방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해요. 아, 요즘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해지니까요. 이제는 진짜 사람의 직감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분석해서 지금 통화하는 상대는 보이스피싱 범일 확률 98%입니다. 뭐 이렇게 경고해주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군요. 네, 특정 단어나 말투,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AI로 방패를 만드는 동안 범죄자들 역시 AI로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거나 AI 챗봇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피싱 메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자료를 보면 현대카드의 개인정보 안심 서비스처럼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서비스들도 있던데 사실 이런 건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약관을 꼼꼼히 뜯어보면 실제 보상받기간 하늘의 별 따기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전 예방이죠. 맞아요. 그래서 금융보안은 이제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다층적 접근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다층적 접근이요? 네, 해외 직구 인증 강화도 그중 하나고요. 우리가 개인 계좌를 지킬 때 비밀번호에 2차 인증에 거래 알림까지 설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 개인 보안의 논리를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장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험 대리점, 즉 GA 업계에서도 금융보안원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 거기는 왜요? 3대적으로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형 금융 채널이 전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두 개의 작은 구멍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가장 취약한 곳부터 강화해야 전체 시스템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뛰는 금융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정말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네, 그렇죠. 당은 올해 경영 전략으로 AX 전환을 정조준했고 NH농협금융 이찬우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 DX를 넘어 인공지능 전환 AX로 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지방은행인 JB금융 김기용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최고 경영진이 직접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이게 더 이상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아,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건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추진하는 AX 전략을 보면 사실상 은행의 전통적인 해자, 즉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은행의 해자라면 보통 뭐 튼튼한 자본력이나 곳곳에 있는 지점, 브랜드 신뢰도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해자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AI의 예측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와 AI요? 네, 방금 언급하신 CEO들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은행의 AI가 경쟁사보다 대출 부실 위험을 더 잘 예측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더 정확하게 추천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라니 정말 치열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은행은 이미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재투자 성향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죠. 바로 그겁니다. 활용 분야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로보어드바이저나 24시간 상담 챗봇처럼 고객을 향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KB금융이나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은 외부 전문 기업들이랑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네요. 특히 KB금융이 AI를 제약이나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같은 좀 의외의 분야와 연결해서 본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흥미롭죠. 금융화사가 갑자기 왜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금융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신약 개발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해보죠. 금융 데이터만 보면 재무제표나 주가 흐름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의료 데이터, 특허 데이터, 관련 논문 데이터를 AI로 함께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정확해지겠네요. 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 기술이 성공할 확률이 80%에 달한다 라는 훨씬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반려동물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와, 결국 다른 산업의 데이터를 결합해야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게 곧 새로운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금융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화투자증권은 아예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전환을 선언했어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요? 네, 전통적인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토큰 증권, 즉 STO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아, 그 STO요? 네, 이런 새로운 자산을 분석하고 거래하는데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카드사들은 이미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중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카드사들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초개인화? 과거에는 20대는 영화 할인을 좋아한다는 식의 좀 뭉뚱그린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A 고객은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역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자주 가니 그 주변에 새로 생긴 와인바 할인 쿠폰을 지금 보내주자. 이런 식의 극도로 정교한 맞춤형 혜택 제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진짜 제 마음을 읽는 것 같겠네요. 그렇죠. 결국 모든 금융 영역에서 AI가 없으면 안 되는 핵심 기반 기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 AI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중앙은행부터 증권사, 카드사까지 예외가 없네요.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죠. 둘째, 금융보안은 단순히 내 비밀번호를 지키는 개인 인증을 넘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소버린 AI 요새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우리 금융 데이터를 우리 땅에서 지켜야 한다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내 돈을 지키는 것과 나라의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금융 서비스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초개인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준비하고 카드사와 은행은 AI를 이용해서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죠. 종합해보면 금융권의 AI 전환은 단순히 기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방식, 자산을 관리하는 철학, 금융사와 고객의 관계 맺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 자체가 변한다. 네, 과거에는 은행이 만들어 놓은 상품에 우리가 맞춰야 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금융을 디자인해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효율성과 보안, 그리고 개인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대한 실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셈입니다. 정말 거대한 실험이네요. AI가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하고 자산을 굴려주며 여러분의 다음 소비를 예측해 혜택을 제공하는 시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기술의 금융생활을 얼마만큼 맡길 수 있으신가요? 편리함과 나의 데이터 주권 사이 여러분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